우리는 온건한 미소 뒤에 가려진 김부겸 후보의 과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이념적 불확실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탄핵의 광풍이 몰아칠 때, 권력의 냄새가 바뀔 때, 언론의 프레임이 한쪽으로 쏠릴 때, 그때 누가 자리를 지켰는가, 그때 누가 등을 돌렸는가, 그때 누가 자기의 정치적 모태를 부정하지 않았던가. 이것이 진짜 정치인의 기준입니다. 대구 시민은 말보다 태도를 봅니다. 표정보다 행적을 봅니다. 순간의 유행보다 걸어온 길을 봅니다. 위기의 순간에 돌아선 사람과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을 구분합니다. 정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면 방향이 보이고 선택을 보면 시대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지금 대구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동은 혼란이 아닙니다. 정리의 과정입니다. 흩어졌던 보수의 민심이 어디로 모일 것인가? 대구가 누구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보수의 심장임을 증명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바로 추경호입니다.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4월 26일 대구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서 지금 전국의 시선은 다시 대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구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말하는 이른바 확장성이라는 이름 아래 보수의 심장부까지 내줄 것인가를 가르는 선거입니다. 대구는 하나의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대구는 상징입니다. 산업화에 땀이 배어 있는 곳이고, 박정희 시대의 국가건설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뿌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무너진 보수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할 대한민국 보수의 성지입니다. 그 성지를 지키기 위해 지금 대구의 정치적 본능이 한 사람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경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경제부총리를 지낸 사람, 대구 달성의 삼선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사람,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구가 추경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절박합니다. 오늘 저는 왜 대구가 추경호를 주목해야 하는지, 왜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고 대구 전체 운명을 가르는 전선인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은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별이고 결집이고 기억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공유, 댓글로 여러분의 항의의 뜻을 남겨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고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늘 방송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방송, 바른 방송,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째, 추경호는 대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미래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실전형 경제 설계자입니다. 대구 경제가 지금 처한 위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 몇 푼을 더 가져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미래의 먹거리가 만들어져야 하며, 신공항과 첨단산업, 지역기업과 청년의 일자리, 소상공인의 생태계가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추경호는 바로 그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는 경제부총리로서 국가경제의 거대한 판을 직접 짰던 사람입니다. 거시경제를 알고, 예산의 흐름을 알고, 중앙정부의 작동 원리를 알고, 국가전략이 실제 정책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입니다. 동시에 그는 대구의 아들입니다. 지역의 실핏줄 경제, 중소기업의 숨소리, 소상공인의 고통, 청년들이 왜 대구를 떠나는지에 대한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큰 판과 지역경제의 작은 혈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추경호의 가장 큰 강점일 것입니다. 대구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구 경제의 미래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방산, 의료, 물류, 첨단 제조와 연결하지 못하면 공항은 건물만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추경호는 다릅니다. 그는 공항을 산업과 연결하고, 산업을 일자리와 연결하고, 일자리를 지역의 미래와 연결할 수 있는 설계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상대 후보가 정치적 수사와 부드러운 이미지에 기대고 있다면 추경호는 대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실력과 설계도, 그리고 중앙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전문성,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력, 예산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미래에 대한 필연적 투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이것이 대구가 지금 추경호를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둘째, 추경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약인 달성을 끝까지 지켜온 의리와 적통의 DNA를 가진 인물입니다. 대구 달성이 어떤 곳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의 입문에 기반을 다졌던 상징적 공간 아닙니까? 보수 정치의 상처와 영광, 배신과 의리가 함께 새겨져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추경호는 바로 여기에서 내리 3선을 하면서 보수의 뿌리를 지켜왔습니다. 정치는 위기 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원칙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의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의 광풍이 몰아칠 때, 권력의 냄새가 바뀔 때, 언론의 프레임이 한쪽으로 쏠릴 때, 그때 누가 자리를 지켰는가? 그때 누가 등을 돌렸는가? 그때 누가 자기의 정치적 모태를 부정하지 않았던가? 이것이 진짜 정치인의 기준입니다. 대구 시민은 말보다 태도를 봅니다. 표정보다 행적을 봅니다. 순간의 유행보다 걸어온 길을 봅니다. 위기의 순간에 돌아선 사람과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을 구분합니다. 배신하지 않는 의리, 정치적 뿌리를 부정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대구 보수의 정치적 복원력을 상징하는 추경호만의 강력한 자산일 것입니다. 셋째,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일당이 가롯 유다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에 넘겨주던 그 순간 추경호는 정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결정적인 전선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결코 완곡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일부 이른바 한동훈계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보수 진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말, 국민 눈높이라는 말, 그럴듯한 명분 뒤에서 실제로는 보수 정권의 심정에 칼을 겨눈 것 아니냐는 그 분노가 보수 국민들 사이에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민주당보다 먼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보수 국민들은 그 장면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분노, 그 분노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 몰아친 탄핵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첫 번째 탄핵안 상정 당시 당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고 단일 대우를 구축해 야권의 기습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두 번째 탄핵 공세에서도 이탈 조짐을 단속하면서 보수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비극이 반복되면 보수는 다시 괴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를 거듭했습니다. 누가 배신했습니까? 누가 지켰습니까? 누가 말로는 원칙을 외치며 실제로는 민주당에게 길을 열어주었고 누가 욕을 먹어가며 공격을 받아가며 무너지는 방파제 끝에 서 있었습니까? 추경호입니다. 대구 시민과 보수 국민이 추경호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적들의 칼날 아래서 대통령과 보수 정권을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 그는 배신의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넷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승적 불출마 결단은 보수 통합의 모든 에너지를 추경호라는 이름으로 결집시켰습니다. 이진숙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파 정권의 파상 공세를 온몸으로 받아낸 상징적 인물입니다. 방송장악, 언론 권력, 좌파 카르텔 공격 앞에서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진숙이 대구시장 선거에서 대승적으로 물러났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구는 결코 좌파에 넘겨져서는 안 된다, 이런 절박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결단으로 보수 분열의 불씨는 꺼졌습니다. 강성 보수층부터 중도 보수층까지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한 방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숙이 지키려 했던 방송주권, 언론 정상화,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방어선은 이제 대구에서 추경호의 승리를 통해서 정치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분열은 좌파가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통합은 보수가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진숙의 결단은 바로 그 지점에서 통합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온건한 미소 뒤에 가려진 김부겸 후보의 과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이념적 불확실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김부겸 후보는
부드러운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합리적 충도, 온건한 민주당 인사, 대구 출신의 전국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이미지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미소만 보아서는 정말 안됩니다. 말투만 보아서도 안됩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이념적 뿌리를 봐야 합니다. 1992년 남한 조선노동당 간첩당 사건 당시 김부겸 후보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생활비로 빌렸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지만 대구 시민들이 과연 이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6.25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대구가 북한 공작원과 연관된 자금을 받은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을 시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겸 후보의 과거는 단순한 젊은 시절의 실수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대구시장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대구의 정체성과 보수의 자존심을 대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물이 서는 것이 과연 대구의 이름에 맞는 일입니까? 대구 시민의 자존심이 이것을 허락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결론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읽은 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의 한 한국인 교포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하버드를 졸업시켰고 그 아들은 FBI 간부 시험에 합격 통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 FBI는 그에게 임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변호사를 통해서 인종차별이 아니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FBI가 회신해서 밝힌 이유는 뜻밖이었습니다. 당신은 고등학생 때 북한을 방문했고 입국 시 보고해야 하는 미국법을 지키지 않았다. 선교사 인솔에 따라 봉사 목적으로 갔을 뿐이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교포 2세가 UCLA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간부 공개 채용 시험에 지원해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어렵다는 6개월 훈련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임무 복귀 명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의제기를 한 끝에 들은 답변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매우 우수한 재질을 갖춘 경찰 간부 후보생이었다. 그러나 당신의 이모부가 한국에서 통진당 간부로 활동했고 북한을 여러 차례 왕래했다. 우리 미국 정부는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급 정보가 적성국가에 제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기준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우수해도 가족과 주변의 이념적 연결 고리까지를 봅니다. 국가안보 앞에서는 관대함보다 엄격함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북한 공작원에게 돈을 받은 전력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인물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하고 북한을 다녀온 것을 마치 훈장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넘쳐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안보 기준입니까?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라고 자부하는 대구에서 이런 이념적 균열을 허용해도 되겠습니까? 김부겸 후보의 과거는 단순한 흠결이 아니라 국가 수호의 최전선에 서야 할 리더로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선거는 때로 행정의 절차로 시작되지만 역사의 분기점으로 끝납니다. 지금 대구가 마주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시장으로 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침묵할 것인가, 분별할 것인가, 흩어질 것인가, 다시 모일 것인가, 배신의 기억을 잊을 것인가, 그 기억을 국가를 지키는 힘으로 바꿀 것인가. 대구의 선택은 그래서 한 도시의 선택이 아닙니다. 무너진 보수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는가를 묻는 대한민국의 질문입니다. 대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지역 권력이 아닙니다. 산업화의 땀, 자유민주주의의 신념, 배신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의리, 탄핵의 상처를 지나 다시 일어서려는 국민의 자존입니다. 화려한 말은 많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얼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포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간에 필요한 것은 말의 온도가 아니라 신념의 뿌리입니다. 대구는 언제나 말보다 걸어온 길을 보았고 인기보다는 태도를 보았으며 포장보다는 본질 그 자체를 봤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길은 거창한 구호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도시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시민이 자신의 기억을 배신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시대가 무엇으로 행하고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구가 대구다울 때 보수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대구가 흔들리지 않을 때 대한민국의 중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훗날 역사가 이 시간을 돌아볼 때 대구가 끝내 보수의 심장을 지켜냈다, 그런 문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